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늘 응원해 드리고 있는 개짝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이 공기업 면접에서 면접 고수들이 경험 답변에 실패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에 NCS 능력 중심 채용, 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경험을 묻는 거죠. 그래서 경험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이 경험 답변을 잘 열심히 준비하세요. 열심히 준비하시지만 실제 면접장에 가서는 준비했던 것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준비 방법 자체가 잘못돼서 면접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이제 국민건강보험단 면접 시즌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저를 좀 찾아오는데, 이제 저를 주로 찾아오시는 학생분들은 뭐 현직자나 합격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추천을 해줘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답변, 특히 이제 경험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다 보면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 장수생들이 이 경험 답변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좀 따로 정리했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의 답변 분량이 너무 긴 겁니다. 여러분들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그런 취업 준비생, 지원생들의 이런 면접 답변, 경험 답변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장황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험 답변을 할 때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점점 분량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빨라집니다. 답변이 빨라지는 거예요. 답변 속도가. 자, 이렇게 답변 속도가 빨라지면 여러분들의 어떤 답변 톤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그냥 책을 읽듯이 빠르게, 길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하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향은 다대다 면접일 때 특히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대다 면접에서는 다른 지원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 지원자가 계속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끝까지 듣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자르게 되고, 잘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준비한 걸 다 말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대다 면접일 때는 이런 경우가 좀 심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대다 면접에서도 역시 이런 경향은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건보도 얼마 전부터 이제 일대다로 면접 스타일이 바뀌었죠. 면접 형식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답변 분량을 길게 가져가면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적정한 분량은 어느 정도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답변 분량은 3줄 정도예요. 3줄 정도가 가장 좋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 더 길게 말하고 싶으면 5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량을 뭐 시간 단위로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한 30초 내외에서 한 3줄이나 5줄 정도의 분량으로 답변을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뭐뭐 했던 경험이 있느냐 물어봤었을 때 처음 답변하는 분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면접관의 꼬리 질문에 따라서 답변하는 것은 조금 더 분량이 더 짧아져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답변 분량이 너무 길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관에게 여러분들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좀 많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경험이 도대체 어떤 경험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은 그게 갑자기 갈등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갈등이 발생했고 그 일을 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답변 내용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는 엉뚱한 꼬리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받아도 되는 또 받고 싶어하는 꼬리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꼬리 질문들을 하지 않고 그걸 한 몇 달 정도 했다는 건가요? 이런 아무런 의미 없는 단답형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경험 내용 전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다 보니까 면접관님들이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 답변을 준비하실 때 아까 3줄 말씀드렸죠? 그 3줄에서 두 번째 줄 정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어느 기관, 어느 조직에서 얼마 동안 누구랑 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시켜 주시고 그걸 면접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빼먹고 나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면접관 입장에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면접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험을 이해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답변의 한 두 번째 줄 정도에는 육하 원칙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경험 전체를 이해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경험 답변에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느 정도 흐름이 있어야 이걸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기승전결이에요. 뭔가 이렇게 기승전결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들의 역량을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어떤 성과를 자랑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분량을 한없이 늘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앞에 뭐 기, 승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방금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이해를 못한다는 부분과도 이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경험의 답변에 흐름이 없다 보니까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경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면 우선 어떤 경험입니다 라고 먼저 짧게 제시해서 면접관이 쉽게 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는 어떤 경험이었다, 내가 누구랑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을 왜 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한 다음 마지막 성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흐름을 잡아서 답변 내용을 구조를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조를 설계해서 이렇게 하면서도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각 부분에서의 분량이에요. 어떤 부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뭐 갈등 해결 경험 이런 거 하면 갈등 부분을 한 두 줄, 세 줄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뭐 동료와 소통을 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짧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흐름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짧게 어떤 경험인지 설명해주고 경험 자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해준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론 이것은 질문에 따라 빠져도 돼요. 하지만 이제 저는 늘 그런 위기나 어려웠던 점 이런 걸 넣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 꼬리질문 받기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결과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이게 경험 답변의 흐름을 잘 전달해서 면접관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험 답변을 너무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를 들면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
경험을 물어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를 생각하고 질문 의도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의 소통 역량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통 역량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선택하셨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나의 소통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그럴싸한 미사역으로 포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실제 여러분들께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이렇게 포장되고 멋진 표현들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식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면접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지 마라. 그냥 면접관님께서 물어보시면 삼촌한테 이야기하듯 그냥 편하게 단 격식을 갖춰서 답변을 드려라 라고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답변을 하면서 나의 소통 역량을 자랑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실은 부적절한 거고요. 그거보다는 실제 여러분들께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 그리고 그걸 해결했던 경험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차분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면 그걸 면접관님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답변을 하시면서 면접관한테 푸시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내가 소통력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면접관이 하루 종일 그런 학생들을 한두 명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포장해서 면접관한테 푸시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합격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이런 의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경험을 해결했던 경험을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면접관님께서 알아서 가져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 절대 의도를 가지고 답변을 구성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주세요. 아시겠죠? 자, 네 번째, 의도를 가지고 포장해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다섯 번째, 낯선 경험 질문에 당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 질문들, 기출 면접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죠. 특히 건보 학생들이 이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경험 위주로 면접 질문이 나오니까. 그래서 최근 한 2년, 3년 것만 긁어 모아도 정말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기출 경험 질문들에 맞춰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런 질문에는 이 소재로 답변해야지 라고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다른 경험 질문들에 다 답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그 틀만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냐? 제가 학생분들에게 조언해드린 방법은 뭐냐면, 이런 기출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많이 있는 기출 질문들을 내가 만약에 건보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 이 소재 하나로 모든 기출 질문들에 다 넣어서 답변을 해보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이거 한 5개는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접 질문에도 이 소재로 무조건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내일은 이제 B라고 하는 다른 소재를 가지고 또 모든 경험 질문들에 다 넣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응용력이 생기고 순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낯선 질문을 받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질문들에는 이 소재가 가장 좋구나,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면접장에 가서 어떤 질문이 오건 가장 가까운 쪽으로 잡아당겨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순발력, 이 응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지 못했던,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험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답을 해야 될지 난처해하고 당황해하다가
이제 억지로 하나를 끄집어내서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미리 준비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고 결국 답변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면접관들도요, 이게 좀 노하우가 쌓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보 인사팀에서 또는 이제 채용 대행 업체에서 미리 어떤 답변들 할 것, 질문들 할 것을 미리 준비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질문들을 해야 돼 라고 이런 자료를 줘도 면접관들은요,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이제 마음대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하면 대부분 다 정해진 뻔한 답을 하는 걸 아니까 이것을 약간씩 이제 수식어들을 넣어서 비비 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이 면접을 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낯선 질문에 당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어떤 소재 하나 가지고 모든 질문을 답변하는 연습을 하면서 응용력, 순발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경험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경험을 잘못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왜 그렇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 질문들의 어떤 답변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뭔가 내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경험 또는 이를테면 뭐 좋은 상급 종합병원에 근무했던 경험 이런 걸로 답변해야 면접관이 나를 좋게 평가해 줄 거다라고 미리 예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뻔한 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험들을 어떤 소재나 답변해야 될 경험 소재들을 준비하시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진솔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직무 관련된 경험들로 답변해야 된다고 미리 지레짐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억울했던 경험, 뭐 당황했던 경험, 뭐 난처했던 경험 이게 이제 건보 질문 중에 이런 경험 질문들이 많죠. 자, 이런 경험들은 특징이 좀 한 가지가 있는데 질문의 길이가 짧아요. 그런데 직무 관련된 경험이 좀 더 적합한 질문들은 어떤 거냐면 경험 질문의 길이가 좀 긴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오해로 인해 발생했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했던 경험 어때요? 이건 질문의 길이가 길죠? 자, 이렇게 질문의 길이가 긴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인턴이나 병원 근무 경험, 뭐 동아리 활동 경험, 뭐 조별과제 경험 이런 경험으로 답변하는 게 실은 올바른 방향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울했던, 난처했던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답변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억울했던 경험, 내가 예를 들면 어디 버스를 탔는데 그게 KF94 마스크였는데도 좀 경량화된 모델이어서 그 기사분 아니면 옆에 앉으신 분이 마스크를 왜 비말 마스크를 쓰냐고 이렇게 뭐라고 했었을 때 좀 억울했었다. 또 난처했던 것은 내가 갑자기 엄마 심부름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스크를 깜빡하고 타는 바람에 계속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 눈총을 받으면서 굉장히 난처했었다. 이런 경험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난처했던 경험을 병원에서 근무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선배와 갈등이 생겼는데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로 답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여기 이제 찾아오시는 학생분들께서 이런 경험 소재들을 찾지 못해서 좀 고민들, 약간 걱정들 많이 하고 끙끙 앓으실 때 제가 이런 아주 참 별거 아닌 것들인데 이런 경험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면접장에서 다른 학생들의 답변들하고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답변 하나를 하고 났더니 면접관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따뜻해지면서 면접을 정말 잘 봤다, 덕분에 합격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 답변 소재를 찾으실 때 경험을 너무 직무 관련된 경험으로만 포커싱 하지 마시고 질문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인적인 경험도 좋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병원 관련된 경험,
하루 종일 인턴 관련된 경험을 듣는데 이런 참신한 전혀 듣지 못했던 이런 경험 소재를 들으면 굉장히 관심 갖고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고수들도 경험 답변에서 실패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여러분들께서 꼬리 질문을 제대로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접관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 답변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꼬리 질문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꼬리 질문을 받을 때 좋은 꼬리 질문과 나쁜 꼬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쁜 꼬리 질문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크게 믿음이 안 가서 추궁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걸 뭐 몇 달이나 했었나요? 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단답형의 답변을 요구하는 꼬리 질문들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뭔가 미심쩍은데 계속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또 뜬금없는 말만 하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나쁜 꼬리 질문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미사역으로 너무 포장을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꼬리 질문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쁜 꼬리 질문들이 되겠죠. 그러면 좋은 꼬리 질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제 내가 어떤 답변을 드렸을 때 면접관님께서 조금 더 그 내용을 더 깊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꼬리 질문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답변을 3줄 아니면 5줄 정도까지 해라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답변을 할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 부분을 어떤 답변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면접관님의 꼬리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그 과제를 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들은 자 이렇게 답변하면 면접관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하게 되고 이 꼬리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해서 왜냐하면 면접관이 굉장히 단순한 존재거든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면접 답변 연습을 이제 저랑 많이 한 학생들은 실제 이제 건부가 이제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면접에 갔는데 실제 쌤이랑 연습했던 것처럼 쌤이 물어보는 꼬리 질문을 면접관이 그대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면접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 관심을 갖고 꼬리 질문을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어떤 애매모호한 표현들 있죠. 이를테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게 실은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은 그 세밀한 내용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단어 또는 애매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면접관이 꼬리 질문을 반드시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에 일부러 넣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답변 분량을 3줄이나 5줄 정도 정리할 때 그렇게 답변을 구성하시되 그 답변 내용을 구성할 때는 오히려 내게 유리한 또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또 내가 준비했던 꼬리 질문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는 일부러 함정들, 미끼들을 넣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질 않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한 덕분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이를테면 연극활동 경험이 있던 저는 발표를 맡고 또 뭐 어떤 자료조사 경험이 풍부했던 한 동료는 자료를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길게 설명하니까 장황해지고 면접관이 흥미를 못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답변을 준비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관이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함정들을 또 미끼들을 낚싯거리들을 넣어서 답변 내용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이번 주 금요일이면 18일 정도가 될까요? 자, 18일 정도 오후 시간대에 여러분들 이제 건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경험 답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라이브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이런 경험 답변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시간,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 달 18일이죠. 금요일 날 오후 한 4시경 정도로 지금 준비할까 생각 중인데, 그 정도 시간대에 여러분들 실제 경험 답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 자, 오늘 준비했던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합격 제가 힘껏 응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잘 이해하시고 참고하셔서 꼭 성공, 면접 합격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